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2.2.4 여러가지 종류의 전류 밀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 강좌의 키 퀘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컴포짓 슈퍼컨덕터의 단면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단면적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의 단면적, 구성 요소들이 하는 역할들을 알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특정 단면적들을 선택하여 전류 밀도를 계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의 전류 밀도가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2세대 고온 초전도 랩코 선재의 단면적 그리고 그 단면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알아봄으로써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 초전도 랩코 선재 같은 경우는 최소 5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고온 초전도체가 중간에 위치해서 전류를 통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리 안정화층은 초전도체의 초전도성이 깨진다든가 예를 들어 임계온도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깨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더 이상 초전도체에 많은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상황에 구리 안정화층을 통해 전류가 흘러서 어떤 초전도 선재가 이렇게 순식간에 타버린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주로 구성되는 기판이 선재의 기계적 강도를 위하여 들어 있습니다. 또 선재 생산과 관련된 요소로 보겠습니다. 기판 위에 초온도층이 바로 증착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초온도층은 굉장히 섬세하게 증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증착의 기반이 되는 버퍼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온 초온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전도 응용 분야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전류 밀도를 하나하나 배워볼 텐데요. 전류 밀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단면적이 어떤 구성 요소의 단면적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본 슬라이드에서는 초전도 임계전류, 그러니까 보통 임계전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임계전류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초전도체의 단면적을 나눠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물리적으로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전류 밀도를 구할 때는 초전도체의 면적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떤 초전도 자석 설계를 사용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초전도 재료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 재료를 발견하고 이 발견된 재료에 여러가지 이제 재료적인 그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임계전류를 올리는 그런 연구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전류 밀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하이 레벨의 초전도 자석 설계에 많이 이용되는 전류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전도 권선 전체의 그 면적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에 그 초전도 선재를 이제 이 선재가 자석을 이루게 되는데요.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이걸 이제 AS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를 둘러싼 전도성 금속, 매트릭스 메탈을 이제 AM,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매트릭스 메탈이 아닌 기타 금속들을 이제 넌 매트릭스 메탈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엔지니어링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때는 이 모든 단면적을 고려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트릭스 커런트 덴시티라고 하여서 이 같은 경우에는 딱 매트릭스 메탈, 이 전도성 금속을 만을 단면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봤던 키 퀘스천에 대한 답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 강좌를 잘 들었으면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답안지로 활용해서 당장은 보지 마시고 키 퀘스천에 대해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류 통전을 위한 초전도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전도층을 이제 생성하고 보호하는 다른 여러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 중 어떤 단면적을 고려하냐에 따라 전류 밀도 역시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뭐냐면 초전도체의 단면적만 고려하는 이 전류 밀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전도 자석 설계보다는 초전도 재료 쪽에 많이 활용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도체 전체 단면적으로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초전도체를 둘러싸는 전도성 금속인 매트릭스 메탈만 고려해준다든가 하는 전류 밀도가 초전도 자석 설계, 즉 어떤 스테빌리티 및 프로텍션 등에 사용된다는 걸 이번 강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